월급만으로 내가 집을 사기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동학개미운동 가계 투자액이 76조 원.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 76조 원을 작년에 20, 30대 후배들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으면 진짜 다 주식 네. 주식 앱. 근데 휴대폰 보는 그 시간이 막 얘기하다가 아니 그 사이에 오르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려갔을까? 뺐다 넣었다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또 커지면서 주가 조작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주가 조작 그러면은 근데 세 가지가 있대요. 허위 사실 유포. 허위나 과장된 사실을 발표하면 주가가 끌어올려지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내부 정보 이용이에요. 내부자가 호재 발표를 얼마 앞두고 주식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은 이제 한국에서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면 혹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이런 사람들하고 방송을 그러니까 뭐 저는 웬만한 금융 사건은 그 2006년도에 루보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있어요. 루보. 우리나라 주가 조작 사건 가운데 최악으로 이끌어지는 루보 사태의 주범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차명 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 주문을 내는 방법 등으로 루보 주가를 40배 이상 끌어올려 11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루보라는 회사가 2001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예요. 네. 사실 실적도 그리 좋지 못한 조그만 기업이에요.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주가가 2006년 10월 1일 기준 1,185원이에요. 6개월 후에 주가가 51,400원을 기록하고 와, 5만 천. 50배네요. 1,400. 예, 그러니까 6개월 만에 43배가 뛴 거예요. 그 한국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주가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올랐느냐? 요때 이제 그 이 제이유그룹이라고 혹시 그건 들어봤죠. 제이유 다단계 주수도. 주수도 검찰이 사상 최대 사기 사건으로 규정한 제이유 사태. 내가 생활용품을 사면 그 가격의 250%를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했던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가 이 제이유 그룹이었습니다. 사기였죠.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2조 원대의 사기와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제이유그룹의 주수도 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의 부회장 김모 씨라는 사람이 이른바 이제 선수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주가 조작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상호저축은행 사채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금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를 지정을 해요. 전체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 쉽게 말하면 주식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회사. 거래량이 얼마 없어서 그렇죠. 조금만 사도 쫙쫙 올리죠. 그렇죠. 그래서 삼은 회사가 바로 루보라는 회사예요. 자, 그 루보라는 회사에 주식을 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지능적으로 했냐면 2%, 5% 조금씩 끌어올려요. 왜냐면 이런 거는 증권거래소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시하잖아요. 조금씩 끌어올려가지고 그 1,100 얼마짜리를 2,000원대까지 만들어버리거든요. 2,000원대까지 만들면 이제 사람들은 아니 단기간에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 이제 그럴 때 이 김모 회장이 투자 설명회를 엽니다. 그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월스트리트가 인정한 세계적인 주식 투자의 거물 김모 부회장님을 모십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이제 모집하기 시작해요. 우리한테 저쪽으로 맡겨라. 그러면서 이제 그 공인인증서와 보안 카드를 제출해라.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개인이 매도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보관하면서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6,000원까지 올려버려요. 네, 그것도 아주 단기간 동안에 6,000원까지 계속 주가는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 정도로 이렇게 계속 주가가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계속 벌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붙기 시작해요. 네, 일반 투자자들이 붙기 시작하고 언론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54,000원까지 6개월 만에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프를 보면요,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2007년 어느 날 이 회사가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검찰 발표가 떨어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 1부는 코스닥 등록사 루보의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제이유 부회장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11일 동안 하한가를 쳐요. 전례 보기 힘든 그래프예요.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 작전 세력은 이전에 다 팔아버렸죠. 네. 엄청난 피해를 입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이. 결국 이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아요. 벌금 70억. 그리고 추징금 30억.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이 획득한 돈 그리고 이들이 피해를 입힌 액수에 비하면 터무니없는데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돼요. 이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은 7년형을 살고 나온 다음에도 또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기도 했다 그래요. 지금은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똑똑해졌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주식, 증권이 뭔지 잘 몰랐어요. 일반 사람들은. 친구 말 듣고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주식이 실패 사례보다는 성공 사례가 너무 소문이 많이 난다는 거죠. 네, 다 돈 번 사람들 얘기만 떠돌고 그 수많은 주식 종목 가운데서 그런 대박난 종목만 보이는 거죠. 당장 내일 뭐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끼리 은어가 있대요. 주포. 주포는 뭐냐면 기획자. 예를 들면 그 구속돼서 형을 산 김모 부회장 같은 사람이 주포. 그리고 화가. 화가는 전체적인 주가 조작을 설계하는 사람. 그림을 그린다 그러잖아요. 그래프. 여기서 어떤 작전을 쓰고 여기서 또 어떤 작전을 쓰고 여기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니까 우리는 매도한다. 그리고 쉘이라는 게 있어요. 쉘이 뭐냐? 조개 껍데기인가요? 그렇죠.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는 거의 빈 껍데기를 얘기하잖아요. 알맹이. 그 타겟이 된 회사. 그걸 쉘이라고 그러고. 그걸 쉘이라고 그러고 펄이라는 게 있대요. 펄. 허위 정보. 허위 정보를 펄이라고 해요? 그런 걸 펄이라고 그랬대요. 야, 이거 김용만 씨 이런 분들 나오셔서 얘기를 하셔. 되게 유명한 그분 별명이 고등어라잖아요. 무조건 내토막. 진짜 안 좋을 반토막, 때는 반토막. 갈치. 8토막. 그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물리학에서도 아주 주가 조작과 관련된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1700년대 초반이니까 거의 주식이 처음 만들어질 때쯤의 이야기인데 그때 만들어졌어요?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졌죠. 주식이. 네, 처음. 암스테르담에 그렇죠. 암스테르담에서 주식 거래소가 있었죠. 네. 그때 이제 항해를 하러 갔다 오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배가 침몰을 하면 다 잃어버리니까 그 리스크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할 때 생겨난 거거든요.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 그 증서가 있을 텐데 내가 이 배에 뭐 1억 원을 투자했다. 그 증서가 일종의 증권이고 이거를 배가 돌아오기 전에 이걸 누가 팔고 싶다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할 때 주가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주식이. 그 영국에서도 남해 회사라는 아주 유명한 주가 조작에 유명한 그 역사에 나오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일단 배당을 막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투자하면은 돈을 준다더라 막 이게 소문이 막 나면서,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딱 다단계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사람들은 좀 돈을 벌어서 막 투자 금액의 막 150% 막 이렇게 돈을 받지만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한테 유명한 이유는 여기서 큰 돈을 잃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이. 여기서 큰 돈을 잃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뉴턴이 이때쯤에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조폐국에서 일해요.
저희가 이제 뉴턴의 전반부의 인생만 주로 들어서 네. 학자로서의 뉴턴만 알고 있는데 뉴턴은 이제 말년에는 그 화폐국에 들어가서 화폐를 만들고 화폐 유죄범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기소를 하고 사형시키고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그 화폐국의 국장이 기소를 하는 권한이 있었대요. 네. 그때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 돈을 번 거로 초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는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르네요. 그걸 현금화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처음에 한두 배 벌고서 아 많이 벌었다 하고 있는데 이게 3배, 4배, 나중에 이게 10배까지 올라가거든요. 점점 올라가니까 이거 내가 버는 게 많은 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또 뛰어들어요. 또 뛰어들고 또 보니까 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또 뛰어들고 그래서 뉴턴이 여기서 잃은 돈이 이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수십억을 여기서 잃어요. 수십억을. 나중까지도 되게 씁쓸하게 이 사건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뉴턴이. 내가 천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기가 광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광기 아니에요? 왜 사람들로 왜 상 바꾸지? 아니 궁금한 건 사과는 그 전에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떨어진 거예요? 사과가 언제 떨어진? 사과는 한참 전에 떨어진 거죠. 한참 전에 떨어졌고. 한참 전에 그 사과가 자기 주가란 걸 몰랐네. 그렇지. 사과가 뚝. 주가에 중력이 있다라는 걸. 네. 그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산업에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전하게 한다면. 근데 문제는 한몫 잡아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문제인 거죠. 저는 주식이라는 시스템보다는 주식을 어떤 돈으로 하느냐, 은행에 놔둬도 되는 잉여 자금으로 하느냐, 내가 내 생활비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이렇게 넣는다면 그건 문제인 것 같은데 저축해놓은 돈 2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좀 보는 쪽입니다. 주식 자체를 근데 다들 주식으로 돈 잃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도 있어가지고. 자, 이것도 아니 너무 다른 남의 그 거시론적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뉴턴도 이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 뉴턴 때문에 절대 안 해요. 아니 저는 결혼하기 아내의 조건이 담배 안 피는 거, 주식 안 하는 거 이 2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결혼하고 근데 좀 변해가지고 그때 막 주식이 막 화랑이 되고 2007년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주식 무슨 전자 한 주를 한 주 처음 하니까 한 주를 사가지고 온갖 주식 책도 보고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유럽 증시까지 그래서 물타기 할까? 이러면서 막 한 주 가지고 한 주.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그럼 내가 산타클로스처럼 확 벌어서 딱 갖다 줘야겠다. 그래서 몰래. 그래서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하는 게 문제라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그때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자신이 있었어. 자신이 있다고요? 뉴턴도 안 되는데. 뉴턴도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거는 뒤늦게 알았고요. 네, 그런데요. 늦게 알았고요. 근데 이제 했다가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가 온 거예요. 아, 그때 1,300포인트 이럴 때 800포인트 때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3년 전에 하한가 됐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잠이 안 오잖아요. 밤에. 제가 잠을 원래 되게 잘 자는데 못 자니까 와이프가 되게 걱정한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이거는 불치병이거나 무슨 바람을 피웠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거.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불을 확 켜더니 솔직히 말해보라고. 괜찮다고. 무슨 말을 해도 용서해 줄 테니까 말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해서 이렇게 됐다. 네, 했더니 괜찮다고. 내가 벌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잘하고 막. 하지만 근데 그때 제가 잃은 돈을 조금 줄여서 말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잤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사실 오늘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불법 도박에 대한, 도박 범죄에 대한 얘기를. 불법, 합법 그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7개가 합법이고 그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스포츠 토토. 네, 스포츠 토토. 이렇게 7가지가 이제 합법적인 거고 그 외에는 들은 이제 다 불법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명절 때 가족들끼리 고스톱을 치는데 윷놀이도 그렇고. 그러면 경찰이 방문을 부시고 특공대가 들어와서 검거를 하느냐? 이게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느냐? 그 수위가 또 있다고. 통상 사회 상규상 네. 20만 원까지는 그냥 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근데 일시 도박죄에
일시오락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일시오락의 정도에는. 명절 때 이렇게 정말 일시적으로 가족들이 한 번씩 모여서 하는 거라서 이런 연속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일시오락이 얼마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좀 전에 이런 뭐 명절 때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 빼고 이제 불법 도박 그러면 맨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하우스 도박이에요. 그렇죠. 불법 도박장. 많이 본 영화 타짜라는 영화. 예, 모여가지고 아귀 뭐 이런 사람들 앉아 있고 평경장 앉아 있고 뭐 이런 이런 하우스 도박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업자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따기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래야겠죠. 그런데도 간혹 따는 사람이 있대요. 그 게임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그 에드워드 소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룰렛에서 움직이는 공의 운동이 사실은 이 물리학적인 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 궤적을 계산할 수만 있으면 떼돈을 버니까 계속 노력을 On the way, I ran into some interesting ideas that led me into new areas. And one of them was to predict the outcome of roulette. Of course, there's a lot of friction and other things in a roulette wheel that make the problem, in a sense, more difficult and more uncertain. I set to work to actually build a prediction machine for roulette and eventually succeeded. 여기에 고도의 이론이 다 쓰여요. 모든 엔트로피 공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써야 돼요. 모든 확률 계산을 다 하면서 그 공부로 그냥 박사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도박을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죠. 하지만 이렇게 했어도 사실 많이 버는 건 아닌 거죠. 그렇게 된 거고. 그거 얼마나 공부하고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에 블랙잭 연구를 시작했어요. 블랙잭. 근데 이제 확률이 꽤 높다고 하는. 그렇죠. 그 블랙잭이 그 21 숫자보다 작게 맞. 근데 이 사람이 수학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논문도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내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투자자를 찾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걸 해요. 연구비네요. 연구비를 받고 하는 거죠. 투자비를 받고서 지금 돈으로 하면은 한 1억 가까운 돈인 것 같은데 자기 이론에 따라서 하는 거야. 정말 앉아가지고 펼쳐놓은 카드에만 기반해서 확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속하면서 정말 냉정하게 오로지 수학으로만. 그래서 한참을 치고서 결국은 땄어요. 근데 이걸 따기 위해서 날마다 가서 계산한 다음에 하고 계산한 다음에 하고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뭐 하는 사람일까. 근데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카지노 업계에 이상한 놈이 왔는데 이제 보안이 계속 따는 거 보니까 이 상태로 가다간 블랙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못하게 해요. 아예 그러니까 여긴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이 바닥은 이제 위험해져가지고. 근데 그 자기는 일단 만족한 거죠. 돈을 땄으니까 만족한 거고 더 좋은 거는 자기 이론이 맞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책을 써요. 내가 어떻게 카지노에서 딜러를 이기고 돈을 땄는가. 그리고 그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1960년대 초에 나온 책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걸 가지고 더 연구를 해서 헤지 펀드라는 거의 공식들을 만들고 이 사람의 논문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블랙시홀드 이퀘이션이라고 증권가의 이퀘이션들이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자본금을 어떻게 투입하고 어떻게 돈을 하는지에 대한 모든 금융 기법에 대한 회사도 이 사람이 만들고 거기서 떼돈을 벌죠. 그래서 이 사람의 수익률은 연 10%를 수십 년간 유지를 해요. 그래서 아주 전설적인 존재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는 절대 딸 수 없어요. 그냥 카지노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Interestingly enough, had I known more, I probably wouldn't have attempted these things because everyone knew, in quotes, that you couldn't beat any of the major gambling games. You couldn't beat them because if you could beat them, they would have changed the rules or they would have gone out of business. Simple proofs. 그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좀 허상이네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박하면 되게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 뭐랄까 학력이나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아주 그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예, 유명한 도박 중독자. 그래서 8년 동안 도박에 빠지고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봤거든요. 아내에게 쓴 편지를
뭐 내용은 이래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그동안 너무 내가 뭐도 날리고 뭐 차도 날리고 예를 들면 집도 날리고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지. 아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편지의 시작이 여보 미안해 제일 싫어해. 그렇지. 제일 안 좋은 게 여보 미안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분 편지를 보면은 그래요. 정신 못 차린 티가 너무 나요. 도스토옙스키가. 그 대문호가. 그 대문호가. 죄와 벌을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그래서 그 작품을 썼잖아요. 판도말을 하려고. 예. 그 하는 그 죄와 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등장하고. 그리고 도박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도박 빚을 갚으려고 쓴 소설이 이제 도박사라는 소설을 또 쓰기도 했고. 그런데 나중에는 아내한테 다 맞췄어.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다 만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미안해 이렇게 내요. 편지의 내용이. 인간은 왜 애초에 도박을 할까요? 제가 생각해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무료함을 참지 못해요. 무료함을 참지 못한다. 예, 무료함을 참지 못해서 계속 놀이를 하게 되고 놀이를 하다 보면은 계속 자극적인 것들을 이제 갈구하게 되고 그리고 자극적인 것들을 길들여져도 더 자극적인 거. 저희 이제 그 결혼하는 신혼 때 이제 그 뭐 집에서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 둘이 고스톱을 쳐보자, 막고를 쳐보자,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100점이 되면 한 달 동안 설거지를 한다. 또 되면 큰 도박인데? 굉장히 큰 도박이죠. 그래서 그 대회 제목도 정했어요. 화투장사 선발 대회. 그래서 두 명이 우승하고 준우승밖에 없잖아요. 준우승은 치명타를 입어요. 그래서 화투를 치는데 저는 사실 그걸 잘 못 쳐요. 못 쳤는데 저희 와이프가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쫙쫙쫙쫙쫙쫙쫙쫙 치는데 계속 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쪽 한쪽 빗금 1, 긴 쪽에 두 쪽 빗금 2, 짧은 쪽에 하나 3. 야, 설거지 안 하려고 그걸 두 쪽 다 4.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10까지. 그러니까 저는 덮여져 있는 패가 무슨 패인지 아는 거예요. 백전백승. 백전백승.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풍족하지 못한 관계로 형광등을 갈 시기가 지났는데 이제 갈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밤에 치게 되니까 이 불빛에 반사돼서 흠을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랬습니다, 이 집이. 네,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빛 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잠깐만. 그 가슴이 콩닥콩닥 걸린 판돈도 없고 이상해? 최근에 왜 이렇게 계속 이기지? 그러더니 우리 앞에 딱 듣더니 그때 그 빗금하고 다 봐야 돼. 왜 봐? 야,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네가 인간 마누라를 속여? 아니 돈도 걸리지 않는데 마누라를 속여?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싹싹 빌고 나서 그런 사기 도박에 도박이 아니고 그냥 사기. 예, 사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인간의 본성 안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호모 루덴스, 인간을 정의하는데 놀이하는 인간, 유의하는 인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놀이의 가장 극단적인 자극 형태가 도박. 놀이가 우리한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우리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에는 위험해질 수 있구나. 역시 과유불급.